아파트를 규제를 너무 하다 보니까요, 역세권이면서 개발 호재, 또 수요가 늘어난 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에 따라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도 차등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일반 임대사업자는 여기 나온 것처럼 계약수 20년이나 업무용 과세사업자 전입신고가 안 되고요. 의무기간 10년.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요 대비 공급량을 따져라. 즉,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일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본부 대표 박일권입니다. 제가 오늘은 돈 되는 오피스텔 찾는 비결, 바로 이것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주거용 부동산의 수익형 오피스텔은 앞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익형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핵심적인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고, 매주 저희 회사에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돈 되는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과 한강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소액 투자하시면서 향후 큰 수익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 투자를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또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을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특강 시간에 또 만나 뵙고 또 돈 되는 그런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린다 라고 보시면,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오피스텔은 노후 준비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임대 수익, 월세 수익을 받기 위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투자를 하는. 두 번째는 월세 수익, 안정적인 월세 수익뿐만 아니고요, 매도 시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과 매물이 있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다 보니까 갭 투자 3, 4천에서 4, 5천만 원 투자를 하셔서 소액 투자도 하시고 수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종목으로서 입지를 잘 고른다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런 투자 방법으로서 오피스텔 투자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규제를 너무 하다 보니까요, 역세권이면서 개발 호재, 또 수요가 늘어난 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갔죠. 오히려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제로금리까지도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돈이 주택에서 오피스텔로 넘어올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 주식 투자에겐 굉장히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부동산 상품으로서 오피스텔의 가치가, 투자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편리지점, 즉 도심권과 일자리와 거의 붙어있는 지역에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 2인 가구가 10년 후에는 거의 40%가 넘는 가구 수가 1, 2인 가구로 될 건데요. 그만큼 도심권, 역세권역에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의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죠. 그래서 가점이나 특공에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청약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자유롭게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대출이 그래도 좀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피스텔은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걱정하시는데요, 해당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주택에 비해서 가장 큰 고민은 취득세가 많이 높죠. 4.6% 임대사업자를 안 냈을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주택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지만 상업 용도로 개발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재건축이 어렵다라는 한계는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형 평수, 큰 평수나 오래된 오피스텔 10년에서 20년이 넘어가는 오피스텔은 매매하고 싶을 때 잘 팔리지 않는, 황금성이 좀 어렵고요. 또 오피스텔은 돈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도 어느 정도 있고, 수요층 자체가 거의 1인 가구 위주, 뭐 보통 전용 면적 자체가 5평, 6평 원룸형 그런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됐기 때문에 수요자층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피스텔 잘 골라야 실패하지 않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월세 수익을 얻는 부동산 종목인데요. 공실이 나면 월세 수익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세 달만 지나면 금리 수준을 따져봤을 때는 수익은 크지 않다. 따라서 업무타운이나 상업, 역세권역의 오피스텔을 고르시는 게 핵심이다. 두 번째는 개발 호재가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주변에 큰 상업 업무타운이 개발되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임차 수요가 늘어나야 시세가 올라가고요.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 세 번째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투자 패턴에 맞게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거나 주택 임대사업자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임대사업자는 여기 나온 것처럼 계약 후 20일 내나 업무용 과세사업자, 전입신고가 안 되고요. 의무기간 10년, 주택수요는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주택 임대사업자를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취득 후 60일 내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주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고 오피스텔이지만 주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가능하고 4년이나 8년, 5년 이상 임대 시 주택수는 제외된다. 환급은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임차인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가능한 개인 주거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요. 업무를 보기 위한 그런 임차인분들만 할 수 있다. 또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주거용 임차인을 받고 전입신고가 들어가면 부가세 환급 받았던 거를 추징당하고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의무기간이 4년이나 8년이지만 그 전에 매도를 하면 면제세액 추징당하고 과태료도 1,000만 원 내셔야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 하지만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매도가 가능하신데요. 포괄 양수도 계약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신규 매수인이 채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전용 면적 기준에서 40제곱미터와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에 따라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도 차등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취득세 85% 감면되고 취득세 200만 원 이할 때는 100%, 하지만 4.6% 취득세 되면 200만 원 초과된다는 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최초 소유자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 해당 없고 신규로 처음으로 분양받은 매수인만 적용된다. 일몰제로 인해 2020 내년 12월 말까지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등록하면 감면 혜택 못 받지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강남이 제일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임대 공실 걱정은 없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 지역 중 최고의 투자처이긴 하지만 워낙 지가가 높게 돼 있고 매매가, 분양가라든지 매매가 높게 되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환금성이나 안정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2호선과 8호선 더블 역세권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BC 개발 삼성동에 돼 있죠. 잠실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과 롯데타워라든지 유동 인구 자체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서남권에서 영등포 지역, 당산과 영포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영등포 구청 중심으로 해서 회사도 많이 있고 이쪽은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보다는 갭 투자, 또 영등포 쪽 라인이 중공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중공업 지역 활성화 방안에서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갭 투자를 통한 전세를 놓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가산 디지털 밸리 단지 주변의 금천구. 지금 현재 많은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어 있지만 임대가가 올라가는 지역은 아니고요. 매매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꾸준한 월세를 받기 위해 투자하는 지역이다. 또 구로구나 중구 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는 상업세를 많이 있어서 임차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고요. 전세가가 높아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요 대비 공급량을 따져라. 즉 수급,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인지를 꼭 보시고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역이 1, 2인 가구 비중을 꼭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식 자체가 10년 이상이 넘어가면 임대 놓기도 좀 어려우신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매매 또 어렵기 때문에 오피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인지를 꼭 보시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개발 호재, 교통 여건이 좋아진다거나
인프라가 개선된 거나 신규 상업 업무시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인구 유입이 되는 지역인지를 꼭 살펴보시고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 장단점과 주의사항, 그리고 또 오피스텔을 결정할 지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뭐다? 늘 건강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특강 시간에 만나 뵙고 좋은 투자 지역 또 종목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